어떤 새끼야. 평범한 서점 주인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알파 테크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딸을 희롱하던 상사의 턱에 묵직한 주먹이 장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딴 가짜 명함으로 뭘 하려고? 최민석이 비웃던 그 검은 명함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V 20년간 숨겨져 있던 전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강지우는 평범한 회색 가디건을 입고 알파 테크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간식 상자를 들고 있었죠. 서점 일로 바쁜 와중에도 딸 생각에 직접 구운 쿠키였습니다. 유나가 좋아할까? 지우는 상자를 흔들어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빌딩 로비로 들어서자 깔끔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좁은 서점에서만 지내던 지훈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죠. 실례합니다. 강유나 씨를 찾아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버지입니다. 잠깐 인사만 하고 갈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층 기획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일터가 궁금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유나를 찾아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싫어요. 그만해주세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죠.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사기 뒤편에서 한 남자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었죠. 유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왜 그래? 선배랑 친해지자는 건데. 최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싫다고 했잖아요. 유나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최민석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회식 때도 술 한잔 안 받더니. 최민석이 유나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새끼야? 지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민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누구세요? 여긴 회사 내부인데. 최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최민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봤죠. 최민석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입가에 피를 닦았습니다. 미쳤나? 감히 나를 때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이 보안팀에 연락하려 했지만 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품에서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케이스를 열더니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냈죠. 명함에는 세련된 글씨로 더 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명함을 최민석의 셔츠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저딴 가짜 명함으로 뭘 하려고? 최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재무팀장이 명함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회장이 뭔 회장? 최민석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고위 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무팀장이 지훈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VIP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
대신 지훈이 최민석을 째려봤습니다. 다시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두 번 말 안 해. 최민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죠. 유나야, 아버지랑 같이 가자. 네, 네.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딸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더 비가 뭐예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부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지? 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지훈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민석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더 비가 뭔데? 재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지훈의 명함이 사무실에 남겨진 지 불과 10분 만에 알파테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무팀장이 황급히 회장실로 뛰어 올라갔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재무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뭔 일인데 그래? 알파테크 김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비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한가? 명함을 직접 봤습니다. 강지훈, 그 사람이 왔었어요. 김 사장은 급히 컴퓨터를 켜고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알파테크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한편 지훈은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위성 보안폰을 꺼냈죠. 검은색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유나가 궁금해했습니다. 잠깐만. 지훈이 전화기를 켜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파테크. 즉시 회수. 메시지를 보낸 지 3분 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전화기를 끄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 어떤 일이요? 투자회사를 운영했지. 지훈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 시각 더 V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임원들을 소집했죠.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알파테크 관련 모든 투자를 즉시 회수하십시오.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지분 15%, 회사채 500억 규모입니다. 모두 매각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요.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0분 후 해외 주식시장에 알파테크 지분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동시에 알파테크와 거래하던 해외 파트너사들에게 계약 중단 통보가 날아갔죠. 알파테크 사무실에서는 최민석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점 주인이 뭔데? 그때 인사팀 동기가 유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응, 고마워. 그런데 최 팀장님이 뭔가 이상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실제로 최민석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자꾸 그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재무팀장. 아까 그 사람 누구라고 했어? 최민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무팀장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최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회장 비서였죠. 최 팀장님, 회장님께서 즉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민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회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
윤 회장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윤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별일 없었는데요.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왔다던데?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 말입니까? 그래, 그 사람. 윤 회장이 의자를 돌려 최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그냥 인턴이랑 농담하다가 그 아버지가 와서. 농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윤 회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알파테크의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져 있었죠. 이것도 별거 아닌가? 최민석이 화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강지훈 때문이야. 더 비의 강지훈 말이다. 더 비가 뭔데요? 윤 회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건드린 게 누군지도 모르고 건드렸구나. 회장님, 닥쳐. 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더 비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투자금도 즉시 회수하겠다고. 윤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최민석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민석아. 윤 회장이 최민석을 부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20년 만에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 그날 밤 지우는 윤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서점 2층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죠. 아버지가 더 비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했다고? 윤아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20년 전까지 말이야. 그럼 왜 지금은 서점을 하세요? 지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거든. 그런데 오늘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꿈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지훈 회장님이십니까?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윤산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산그룹이라면 알파테크의 모회사였죠. 언제 뵐까요? 오늘 오후 3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윤아를 받습니다. 누구였어요? 알파테크 윗선에서 연락 왔어.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지훈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오후 3시 지훈은 윤산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안내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복도가 나타났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를 받아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집무실이 보였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강지훈. 남자가 뒤돌아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죠. 윤성민. 20년 만에 마주한 윤 회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윤 회장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됐어. 용건만 말해. 지훈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여전히 성격이 급하구나. 윤 회장이 책상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리모컨이었죠. 벽에 걸린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나왔죠. 최민석이 윤아를 희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찍힌 영상들이 연속으로 나왔죠.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지훈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자네 딸이 당한 일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윤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어? 막을 이유가 있었나? 자네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는데.
지훈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20년을 기다렸어. 잔이가 다시 더 비의 힘을 쓸 때까지 말이야. 윤 회장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성격상 딸이 위험하면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래. 최민석한테 지시했지. 내 딸을 건드리라고. 지훈이 윤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재빨리 막아섰죠. 화내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 회장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지훈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나왔죠. 알파테크. 즉시 회수.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보낸 메시지잖아. 맞아. 그리고 이건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야. 윤 회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이미 신고했어. 더 비의 불법 자금 운용 혐의로 말이야.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잔이가 어제 한 행동들이 모두 증거가 됐어.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죠. 강지훈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융범죄수사처입니다. 시장 교란 및 불법 자금 운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 윤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20년을 준비한 함정이었구나. 그래. 자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윤 회장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더 비의 모든 자산은 동결됐어.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수사관들이 지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아는 건드리지 마.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 행동에 달려 있어. 윤 회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훈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군. 그 시각 윤아는 회사에서 부당해고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즉시 퇴사 처리됩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사 방침입니다. 윤아가 사무용품을 정리하는데 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비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어. 최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 회장님이 모든 걸 정리하실 거야. 윤아가 최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하하. 최민석이 크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감옥에 있어. 앞으로 평생 거기서 썩을 거야. 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두고 보세요. 윤아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과 윤아는 허름한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점은 압류당했고 집도 잃었죠. 지훈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모든 자산이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윤아야.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탐사K 박 기자입니다. 강지훈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훈과 윤아가 서로를 봤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 기자가 방에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20년간 윤상그룹을 추적해온 박민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석민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회장님 뿐이에요. 박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미 무너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이건 윤석민이 치밀하게 짠 함정이었어요. 박 기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윤석민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10년 전부터 모은 증거들이에요. 박 기자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세요. 서류에는 최민석을 이용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나요? 윤아가 궁금해했습니다.
10년 전에 윤성민 밑에서 일하다가 내부 고발하려던 회계팀장이 있었어요. 박 기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그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지훈과 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USB를 최근에 발견했어요. 박 기자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윤성민의 모든 비리가 들어있어요. 회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도 포함해서요. 지훈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저에게? 혼자서는 윤성민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라면 가능해요. 지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더 비의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잖아요. 박 기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유나는 해고당한 동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인사팀 동기와 대화했죠. 유나야, 정말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동기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민석이 한 짓들을 다 모아뒀어. 뭔 소리야? 성희롱 증거들 말이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 것도. 동기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USB야.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유나가 USB를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또 하나. 전 IT 팀장님 연락처야. 왜 갑자기? 그분도 윤 회장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셨거든.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유나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훈은 10년 만에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밀번호로 암호화된 메신저였죠. 고스트 나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알파 테크 보안 용역팀을 맡고 있습니다. 지훈이 놀랐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회장님을 위한 비상구를 만들어뒀습니다. 무슨 뜻이야? 언제든 회장님이 필요하시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요. 지훈이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뭔가 찾았어요. 유나가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최민석의 성희롱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전 IT 팀장님 연락처도 구했어요. 지훈이 딸을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했나?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윤성민을 무너뜨릴 계획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파 테크 주주총회가 일주일 후에 있어요. 박 기자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는 거야. 지훈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성민이 준비한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거야. 박 기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군요. 그날 밤 지훈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V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죠. 주주총회 당일 모든 것을 걸겠다. 하나둘씩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주주총회 당일 아침 윤 회장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이면 드디어 더 비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날이었죠.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더 V 인수 발표 자료도 준비됐고요. 네, 언론사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강지훈, 오늘로 끝이야. 그 시각 지훈은 고스트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안 동선 확인됐습니다. 고스트가 알파 테크 건물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직원 통로로 들어가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방송실 접근은 유나 씨가 전 IT 팀장님과 만나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유나는 전 IT 팀장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백도원은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전 IT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윤 회장 때문에 억울하게 잘렸는데 뭐가 무서워요. 전 IT 팀장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오후 2시 알파 테크 주주총회장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은 알파 테크에게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설의 투자사 더 B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 복장을 한 지훈과 취재진으로 위장한 박 기자가 들어왔죠. 고스트가 미리 출입증을 준비해뒀던 겁니다. 윤 회장은 지훈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었죠. 보안팀, 저 사람을 끌어내. 하지만 보안팀장이 고스트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행사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켜지면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IT 팀장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죠.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최민석이 윤아를 희롱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뭔 소리야? 최민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윤 회장과 최민석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훈을 낳기 위한 미끼일 뿐이야. 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그래, 그렇게 해야 더 B를 손에 넣을 수 있어. 주주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박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죠. 지훈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보안 요원 모자를 벗어던졌죠. 안녕하세요. 더 B의 강지훈입니다.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20년 전 윤성민과 사업에서 경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정당당하게 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더군요. 스크린에 윤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박 기자가 제공한 USB 내용이었죠. 제 딸을 이용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보시죠. 스크린에 윤 회장이 검찰과 뒷거래하는 통화 녹취가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윤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건 모두 조작된. 그때 윤아가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USB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알파 테크에서 일했던 강윤아입니다. 윤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민석 팀장의 성범죄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에 최민석의 추가 비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에 대한 희롱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윤 회장의 비호 아래 일어났습니다.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사퇴해. 사기꾼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기자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죠. 윤성민, 최민석 씨입니까? 사기와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장에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 끌려가면서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에게는 이미 끝이야. 지훈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지자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B는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자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거든요. 지훈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끝난 후 지훈과 윤아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진짜 자유야.
지훈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할까? 서점부터 되찾아야죠. 유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점으로 돌아가자. 부녀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한 달 후 지훈과 유나는 되찾은 서점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들을 하나씩 닦아내며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아버지, 이 책 어디에 놓을까요? 유나가 두꺼운 경영학 서적을 들고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코너에 두자. 지훈이 사다리에 올라 높은 선반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서점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죠. 사장님, 언제 다시 문 여셨어요? 어제부터요. 그동안 폐를 끼쳐서 죄송했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딸분도 정말 용감하시고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유나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책 몇 권을 사고 나간 후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기업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떤 연락? 스카우트 제의요. 임원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곳도 있어요. 지훈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가고 싶어?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유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랑 서점 일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은 가끔 가슴을 부여잡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래. 지훈이 웃어넘겼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다니까. 과로일 뿐이야. 하지만 통증의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지훈은 유나가 걱정할까봐 숨기려 했죠.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창고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지훈은 혼자서 카운터 앞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극심한 흉통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죠. 지훈이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아버지. 창고에서 나온 유나가 지훈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유나가 지훈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강남구. 아니 서초구. 유나가 당황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유나에게는 5시간처럼 느껴졌죠.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딸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며칠 전부터 가슴을 아파하셨어요. 구급차 안에서 유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지훈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유나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희귀한 기형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 성공률이 10% 미만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의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복잡한 케이스예요. 유나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마세요. 의사가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나가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지훈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였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유나가 유리창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서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중으로 잠그던 책상 서랍 말이죠. 혹시 그 안에 유나가 급히 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어봤죠. 서랍 안쪽에 숨겨진 버튼이 있었습니다. 누르자 비밀 공간이 나타났죠. 두꺼운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더 V 재단 마이너스 프로메테우스 그랜트라고 적혀 있었죠. 유나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무명 의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희귀심장 동맥 수술법 연구. 닥터 첸. 유나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서류 뒤에는 손편지가 붙어 있었죠. 강지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원 덕분에 연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마이너스 첸 리웨이. 편지 아래에는 스위스 병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혹시? 유나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죠. 몇 시간 후에야 간신히 연결됐습니다. 헐로, 다크터 첸? 예스 후 이즈 디스? 유나가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 파더 이즈 캥 지마이너스 훈. 히 서포티드 요 리서치 텐 이즈 어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캥 지마이너스 훈. 마이 베너펙터. What happened to him? 유나가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I'll come to Korea immediately. Don't worry. 닥터 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끊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올 거예요. 지훈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던 이튿날 밤, 유나는 중환자실 앞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몇 번이나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죠. 딸분, 좀 쉬세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몸이 상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외국인 의료진들이 급히 들어오고 있었죠. 닥터 첸이십니까? 병원 원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40대 중반의 동양인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즉시 차트를 보여주세요. 닥터 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닥터 첸이세요? 당신이 강지훈 회장님의 따님이군요. 닥터 첸이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전용기를 타고 왔어요.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서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버님께 빚을 지고 있거든요. 닥터 첸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닥터 첸이 지훈의 차트를 다 본 후 의료진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닥터 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공률이 정말 10%밖에 안 되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이 있어요. 닥터 첸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연구비로 완성한 기법이에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70%는 됩니다. 유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12시간은 걸릴 거예요. 매우 복잡한 수술이거든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닥터 첸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아버님께 새 생명을 드릴 차례죠.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닥터 첸이 직접 데려온 전문 의료진들이 움직였죠.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지훈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약속이에요. 지훈은 의식이 없었지만 유나는 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수술이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수술실 앞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죠.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밤 12시가 넘어서자 다른 환자 가족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유나만 홀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박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기자님, 뉴스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네, 14시간째예요. 박 기자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닥터 첸이 지친 모습으로 나왔죠.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닥터 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님은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수술 내내 생명력이 놀라웠어요. 유나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닥터 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0년 전 제 연구를 지원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이 기술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환자가 바로 아버님 자신이 되셨네요. 몇 주간의 회복 기간 동안 유나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죠. 유나야. 지훈이 미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됐나? 네, 성공했어요. 닥터 첸이 와서 수술해 주셨어요.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친구가 아버지가 예전에 도와주신 분이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일이네. 회복하는 동안 유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자회사를 만들려고요. 지훈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름도 정했어요. 유나 벤처스.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병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지훈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닥터 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퇴원 준비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닥터 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 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좋은 일 하시길 바라요. 네, 꼭 그럴게요. 유나가 다짐하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완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지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서점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토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훈이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용기를 낸 토끼는 호랑이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였죠. 아이들아, 안녕. 누나.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언제든 오세요. 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후 유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려요. 뭐야?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지훈이 상자를 열어보니 하트 모양의 쿠키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어?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더라고요. 회사 일이 힘들어?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어제 세 번째 스타트업 투자가 성공했어요. 정말? 네, 시각장애인용 전자번역 앱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유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완전히 좋아졌어. 닥터 첸이 정말 대단한 의사야. 지난달에 안부 편지 보내셨죠? 응, 스위스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대. 부녀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언론에서 자꾸 인터뷰 요청이 와요. 나 말고 너한테? 네, 제2의 더 B라고 하면서요. 유나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 최초의 강유나가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지훈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점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유나가 책장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끔 더 부이 생각 안 나세요? 전혀. 지훈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저도 그래요. 유나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게 진짜 성공이야. 문을 닫고 지훈이 카운터 정리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1년 전 사건의 흔적들이 보였죠. 가장 안쪽에는 더 B의 검은 명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 회장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가 있었죠. 지훈이 명함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작은 카드가 거대한 힘을 상징했었죠. 아버지, 뭐 보세요?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옛날 물건들이야. 지훈이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오늘 가져온 유나 벤처스 투자 성과 보고서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하지. 지훈이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네가 혼자 해낸 일이야. 부녀가 서점을 나서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지훈의 서재라는 간판에 따뜻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왔죠. 지훈의 손은 이제 누군가를 응징하는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이었죠. 몇 달 전 최민석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윤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훈과 유나에게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복수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유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랑 함께 있는데. 저도요. 유나가 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평범하게 오래오래 살자. 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부녀의 일상이었죠. 서점가에는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흘렀습니다. 지훈과 유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권력이나 복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권력보다 작은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강지훈은 전설적인 투자사 회장이었지만 진짜 그를 움직인 건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딸을 지키려던 그 마음이 20년 만에 복수를 불러왔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지훈은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딸 곁에서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살기를 택했죠. 유나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으로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었던 거죠. 더 B라는 검은 명함은 이제 서랍 속에 잠들어 있지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